윤석열 정부 시절 불거진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대변인실을 통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 수사하라면서 세관 마약 사건 당시 경찰 수사 책임자였던 백혜룡 경정을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문정 검사장이 지휘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팀은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수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외압을 행사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판사, 정치검사 악인전 주인공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관련해서 고발을 하신 건가요? 네. 정치 판사만 2번 했는데 오늘 이제 정치 검사 예. 악인전 첫 번째 주인공은 심우정입니다. 대한민국 그 검찰총장으로서 또 심우정만큼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을 배신한 그런 정치 검사가 없는데요. 저희가 첫 고발은 사실은 당연히 윤석열을 석방한 것 관련해서 저희가 고발을 했는데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예. 즉시항고 포기를 통해서 심우정이 결국 지기현이가 구속 취소했지만 심우정이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놀랍게도 심우정이 이 기괴한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윤석열이 그 다음 날 석방이 되는데 아주 심우정이 큰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우정을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고발했고 그 사건이 공수처에서 내란 특검으로 이첩이 돼서 9월 21일 날 내란 특검에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요. 결국은 내란 특검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이 구속 취소 즉시항고 포기함으로써 석방해 준 것뿐만 아니라 경호처 2인자였던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경찰이 3번이나 연속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심우정이 이걸 또 반려를 3번 연속으로 했습니다. 김성훈에 대해서. 아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조사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예.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포기한 혐의에 대해서 맞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수사를 받았는데 요거 말고도 내란 당시에 주요 인물들과 통화를 3차례나 한 게 또 밝혀지기도 해서 이 부분도 수사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심우정이 결국은 자신의 역할을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수사 결과는 내란의 밤 때 아주 중요한 예. 역할을 한 것으로 검사를 파견한다고 하는 이것은 소위 말하는 내란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검사 파견에도 심우정이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그렇게 수사 결과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심우정이 조만간 내란 특검에 의해서 박성재가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이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하겠군요. 네. 수사를 언제 받았었죠? 수사받은 지 꽤 된 것 같은데 구속영장 청구가 좀 늦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9월 21일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거는 내란 특검에서는 일단은 장관, 즉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책임이 조금 더 크지 않나.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검찰총장보다는 법무부 장관이 더 큰 책임을 진다고 그렇게 예. 내란 특검도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다음 주에 진행이 되는데 그 결과를 보고 거기 이후에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조만간 결정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주에는 심우정이 네. 순직해병 특검에도 출석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혐의인가요? 네. 저희가 또 고발을 또 안 할 수가 없었던 게 예. 심우정이 검찰총장 되기 직전에 법무부 차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하고 같이 이 2 사람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냐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최혜병 사건에 연루돼서 결국은 해외로 도피성 호주 대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해외로 나갈 수가 없었던 게 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 금지를 했어요. 예. 근데 이것이 갑자기 풀립니다. 이게 왜 풀렸냐면은 결국은 법무부 측에서 이례적으로 이의 제기를 받아줘서 결국은 해외로 도피성 결국은 대사 임명이 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박성재 전 법무장관과 심우정 당시 법무부 차관이 결국은 실무자급에게 결국 이것을 풀어주라는 취지로 지시를 했다라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해병특검에서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군요. 검찰청의 총장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렇죠. 검찰총장 가기 직전까지 법무부 차관으로 차관으로. 심우정이. 그럼 당시에 임성근 구명로비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네. 해외로 출국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범인 도피로 저희가 범인 도피하고 직권남용 및 범인 도피로 고발을 했는데 예. 그 혐의로 해병특검에 의해서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은 것입니다. 예. 네. 김건희 특검에서는 어떤 혐의를 갖고 있나요? 예, 이제 두 특검에서 계속 수사를 받았는데 김건희 특검도 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것도 화면 보시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결국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예. 무혐의 준 장본인이 바로 또 심우정 기억납니다. 당시 검찰총장입니다. 이게 그 작년 10월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돼서 정말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예.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온갖 굴종적인 행태를 보이다가 결국은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너무나 정말 기가 막힌 논리로 다 면죄부를 줬는데 그때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심우정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창수 또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 등을 저희가 직권남용 또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었어요. 예. 작년 10월에. 근데 그 사건이 올해 또 김건희 특검으로 이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도 김건희 특검에 가 있고요. 저는 이제 이 김건희 특검에서도 심우정을 곧 이 사건과 관련돼서 소환 조사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검찰이 무혐의로 처분을 한 거는 정말 공분을 샀었습니다. 맞습니다.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근데 이게 제 느낌으로는 심우정이라는 인물이 네. 각 특검이 조사하고 있는 혐의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주요한 그 요직에 있는데 그 요직에서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뭔가를 도와줬군요. 계속 나쁜 그렇죠. 일들을. 쉽게 말하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마지막 검찰총장으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던 거죠.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내란숙의 윤석열과 또 비리 천국이었던 김건희의 온갖 비리 범죄 혐의를 그걸 면죄부 주는데 앞장섰던 정말 앞잡이 중에 앞잡이였다. 그래서 이렇게 3대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심우정입니다. 그 중요한 공직을 가졌으면 양심에 따라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요. 권력을 위해서 일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인천세관 마약 사건 백혜룡 경정이 요 관련해서 자세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요 관련해서도 심우정이 어떤 혐의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 사건은 정말 인천지검에서 수사를 했었으면 막을 수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그러니까 심우정이 당시에 인천지검장이었는데 이걸 적발을 하고도 놀랍게 이것을 그냥 묵살을 해요. 그러니까 범인을 공범을 결국 잡았는데 인천지검이 잡았습니다. 인천지검이 스스로 잡고도 이거를 그냥 놔줘요. 이 잡힌 그 사람들 적발한 그거를 줄줄이
고구마 줄기차로 타고 갔으면 일망타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심우정이 놀랍게도 이 사건을 그냥 덮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공로로 심우정이 결국은 검찰총장 자리에까지 오르지 않았나. 아, 당시 네. 수사를 인천지검이 맡고 있었는데 그 지검장이 심우정이었다. 맞습니다. 아유야. 저희가 그래서 공수처에 이 사건을 고발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저희가 이제 결국은 심우정을 직권남용 그리고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을 저희가 했습니다. 예. 제가- 요게 네. 일단은 제가 궁금한 게 이걸 왜 봐줬느냐거든요. 네네네. 그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이때 당시 이제 백혜령 경정에 따르면 정말 엄청난 규모의 마약을 발견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거의 최초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했는데 지금 고발장이 나가고 있는데 네네네. 요게 대통령실 연루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거의 뭐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심우정이 참 이게 인천지검장으로서는 초창기 수사를 갖다가 가로막은 것도 있고요. 또 검찰총장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게 문제가 됐어요. 아. 백혜령 경장이 국감에 나와서 이걸 폭로를 한 이후에 심우정이 검찰총장 자리에서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을 분명히 받은 그런 역력한 그런 흔적이 많았는데 아, 그런가요? 이 부분을 대통령실 용산의 그런 입김, 그런 수사를 가로막은 그거에 대한 수사, 그러니까 수사 외압 의혹이죠. 그러니까 마약 수사 사건 하나는 그거는 별개고 이거를 수사 못하게 또 외압을 행사한 거는 또 별개의 또 사건이거든요. 수사 외압, 최동 사건처럼 예. 수사 외압에 대한 의혹, 그것을 또 심우정이 검찰총장의 자리에서 완전히 틀어막았죠. 아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심우정이라는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중요한 요직에서는 계속 이제 일을 하면서 네. 나쁜 짓은 혼자 다 했네요, 진짜.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요거 아까 전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외압을 했다라는 의혹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정황이. 네. 어떤 정황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백혜령 경장님께서 여러 차례 국회에서뿐만 아니라 인터뷰도 했지만 예. 상식적으로 이 당군 일에 최악의 이 많은 양의 필로폰을 다 압수를 하고 다 적발을 했는데 이 사건이 수사가 전혀 진행이 안 됩니다. 세관 공무원들이 다수 연루되어 있는 부패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수사를 똑바로 안 해요, 검찰이. 예. 근데 이게 왜 그런지를 봤더니 결국은 최고 권력자, 즉 대통령 부부가 여기에 연루되어 있다라는 어떤 정황이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철저히 수사를 하려면 결국은 용산 대통령실을 결국 뭐 압수수색하거나 수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정황인지는 그런 발견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백혜령 없군요. 경정의 얘기 말씀을 뭐 좀 저도 자세히 봤는데 예. 어느 날 갑자기 서울경찰청 등에서 영등포경찰서 마약 수사 담당팀에 외압을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용산이 관심이 많다. 이 사건에 대해서 용산이 관심이 많다. 그렇습니다. 용산하면 대통령실이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용산에서 이거에 대해서 뭐 불편해한다. 라는 취지의 말을 백혜령 경장이 그런 외압성 언급을 자기 상급자인 영등포 경찰서장 등으로부터 그리고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나 이런 책임자급에서 계속해서 더 이상 이것을 크게 키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취지의 압박성 말을 계속 들었던 거죠. 결국은 용산이 가로막은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백혜령 경장이 여러 차례 증언을 했고요. 결국은 이 사건은 그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설명이 안 됩니다. 예. 최고 권력자의 개입 없이는, 즉 대통령실의 개입 없이는 이 사건이 수사가 이렇게 안 된다라는 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규모의 마약이 어떤 방식으로 들어왔는지, 네. 왜 이걸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는지, 제가 네. 검사라면 수사를 굉장히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거를 덮으려고 했군요, 심우정은. 그렇습니다. 네.